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7월 2주차 부동산 이슈와 주목해 볼 만한 지역들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부동산 지역 분석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대흥동과 구로구 구로동, 동작구 사당동과 서초구 서초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전무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지난주에 장마라고 했는데 거의 정말 많이 속았죠. 그죠? 네, 비가 온다고 했는데 거의 내리지도 않고 이번 주부터 또 이제 장마가 또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데 비가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장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안 좋은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들 좀 내용들 중에서 오늘 또 부동산에도 굉장히 또 좋은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으로 돈들이 많이 쏠리고 있느냐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다면 또 MBN을 통해서 알아가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역시나 우리가 또 그런 바람들 중에서도 서울 안에 또 요지 중에 요지인 곳들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가치적으로 앞으로 지역적인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이슈와 지역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도 동시에 뛰는 등 이게 좀 집값 상승의 신호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부동산 안정 대응 방안을 또 발표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혼란스럽고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7월 둘째 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지역들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부동산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네. 자, 항상 모든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조용할 때 입지 좋은 곳을 담아 놓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재테크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남들 움직일 때 움직이면 제가 늘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남들 움직일 때 움직이면은 높은 가격에 사주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지금이 바닥인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 또 TV 시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제 채널에서 항상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의 데이터, 지금의 데이터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3, 4, 5, 6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도 이유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모든 것은요 밑바닥에서 정말 이 발끝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산다면 신이죠, 그죠? 신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자, 7월 둘째 주 부동산 이슈인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자, 수도권 매매가 전세가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다 빨간색이에요, 그죠? 굉장히 또 좋은 느낌을 주는 빨간색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지역들뿐만 아니라 서울 25개구 거의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신도시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권도 마찬가지로 0.1%에서 0.3% 정도 가량의 추가적으로 상승률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조급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7월 첫째 주 전세가 주요 변동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구를 일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금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용성광 전체적으로 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다 빨간색이에요. 현재 그죠?
이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3월, 4월 달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가장 큰 이슈가 될 수가 있는 7월 달 전월세 상환제가 만기되는 시점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제가 개인 상담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빨리 갈아타게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다 대부분 다 이런 것들입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가. 제가 그냥 순수하게 직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 폭등할 수 있는 좀 폭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예민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상승이라고 해두죠.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 건설 경기 자체 특히나 이 아파트 가격 또는 뭐 토지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적정 수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연간 적정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 수요, 공급량입니다. 46,831 가구.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정 수요가 못 미치는 수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 점점점 하락을 하고 일부 잠깐 상승을 했다가 또 다시 보세요. 2026년 5년도 지나서부터 6년, 7년도, 8년도 이때는요. 정말 10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될 정도로 급감을 합니다. 완전 급감이라고 할 표현을 이거보다 더 과한 표현이 없을 것 같은데 급감입니다. 급감 완전히. 공급 물량이 이렇게 급감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지난 우리 과거에 5, 6년 정도 또는 지금 현재 시장 이전 시장 분께서부터 계속했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공급을 막고 해제시키고 했었던 부분들의 여파가 10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잖아요.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 정도, 15년 정도부터의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2040 플랜 이런 것들이 서울 기본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40년까지의 계획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통 한 15년, 10년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6년도, 2027년도 10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되게 급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서울 수도권 서울이고요.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수요, 적정 수요가 지금은 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2024년도까지는 넘어갔었죠. 올해까지는 이제 공급 물량 자체가 넘어갔다. 그렇지만 여기로부터 급감 수준 보이시죠? 동그라미 제가 쳤으니까 2025년도부터 이렇게 급감하죠. 경기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서울에 비하면 택지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이 제법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데나 개발을 한다고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층들이 원하는 그런 곳에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곳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택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물론 찾으면 있을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곳들이 대체적으로 적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수준으로 이 공급 물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2025년도가 지나서 2026년도, 7년도인데요. 지금 언제예요? 2024년도 7월이에요. 2026년도 오는 거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분명히 이 공급 물량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현재 비류기적 발언을 좀 하고 있죠. 매파적 발언들은 지금 현재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와 같이 맞물린다면 저런 공급 물량에 대한 큰 폭탄이 어떻게 터질 것이냐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위아래 상승 하향하면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큰 우려를 너무 큰 우려 아니냐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저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나와 있는 데이터에 나와 있는 데이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뭐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주에서 그리고 이번 주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대진 이사님이 분석해주신 수도권 부동산의 이슈들 좀 살펴봤습니다. 서울은 가격 상승의 기대감으로 매수 심리가 좀 회복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마용, 성광,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를 좀 중심으로 의미 있는 지표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전세 수요의 영향으로 전세 가격의 상승폭도 확대가 좀 되는 모습. 하지만 여전히 좀 공급 부족의 문제가 예견된 만큼 미리미리 좀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목해 볼 만한 좀 지역 이슈가 있다면 어떤 지역이 있는지도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지난주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큰 이슈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 뭐 지금 오늘 일반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예요. 제가 물론 아파트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긴 하지만 일단적으로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10년간부터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드릴 때 대부분 다 역세권 위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300m 이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 안에서 매수를 하셔라. 자, 그거 제가 10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건 진짜 정말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당연하게 물론 황금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부동산에 특히나 이제 뭐 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아파트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역세권을 끼고 있는 단지들을 선호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고 10년 전, 15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던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단지가 규모가 크고 이런 것들 위주로 제일 우선적으로 봤었죠. 아파트를 보더라도.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세대가 이제 정말 MZ세대가 정말 이제는 이제 현 시장에 3040 특히나 이제 그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그 세대가 지금 현재 MZ세대들인데 물론 더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제 나이 또래부터 해서 조금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전후로 해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원하는 지역들이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이런 것들을 따졌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어떠냐? 편의성을 더 많이 따지는 그런 쾌적하고 편의성 그리고 주변에 생활 인프라를 더 많이 따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그런 편의시설들이 갖추고 있는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지하철 역세권에 있죠. 역세권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원하는 양질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전세뿐 장기 임대, 나라에서 제공하는 장기 임대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세권을 선호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앞으로도 과거에서도 지금부터도 앞으로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위주로 많이들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 역세권의 개발, 특히나 역세권 재개발 얘기가 많이 있죠. 재개발 얘기들 중에서도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하철 역세권 반경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재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들 아실 거예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또는 그거에 따른 비례율이라든지 또는 조합원의 분담금들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지는 그런 혜택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각설하고요. 자, 이제 이번에 송파구의 오금역 주변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현재 지난주에 발표가 났습니다. 송파의 미개발지 중 하나의 오금동인데요. 오금동 가서 보시면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많은 동네예요. 자, 오금역 일대 14만 제곱미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신규로 지정이 됐다. 이거 지구 단위 계획 됐다는 얘기 뭐예요? 여기는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장기 전세일 수도 있고, 장기 전세 시프트, 역세권 활성화 사업, 기타 등등 모든 것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옛 성동구치소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토지 이용을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가 성동구치소 부지이고 오금역 주변으로 지구 단위 계획 잡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세권 주변으로 집을 사두셔라. 그러면 좋은 황금성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혜택들을 누려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금 역세권 인프라 강화,
활성화를 목표를 두고 있고요. 숲세권을 끼고 있는 오금 근린공원 있죠. 여기는 그 천변도 있어요. 성내천. 자, 그리고 역세권, 개방감이 강화된 가치 높은 주거지들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오금역은 기본적으로 더블 역세권이죠. 3호선과 5호선 라인들을 두 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고 또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밀지구 라인들까지도 연장이 되는 그런 앞으로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더블 역세권 자리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숲세권 있고 더블 역세권이고 생활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이 더욱더 강화될 수가 있는 그런 개발들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될지를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마련을 해봤고요. 이거는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비싸지고 있는 동네인데 앞으로 좀 더 가격이 좀 더 이슈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가격적인 이슈를 정말 때려줄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왔죠. 자, 반도체 생태계의 갑이라고 할 수 있는 ASML 아시죠? 정말 장비 중에서는 삼성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ASML입니다. 동탄에 또 R&D 센터가 유치가 됐다고 합니다. 삼성과 ASML의 R&D 센터가 동탄에 둥지를 텄다라고 하는 거 여기. 자, LH에서 이번에 ASML에 부지를 매각을 했고요. 1.1만 평. 동탄, 용인, 이천까지 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곳에 중심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찌 보면 서울보다도 더욱더 빠르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자, 미래 반도체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로 굉장히 우뚝 솟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여러 가지의 주변에 오산, 남사 이런 부분에 용인 클러스터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정도의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공장들, 팹리스 공장들을 구축을 하는 그런 반도체 생태계를 지금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부터 이천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SK 하이닉스에서부터도 반도체 라인들이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 라인들의 동탄 라인에서부터 이천까지 라인들이 산업벨트가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왜 ASML이 이쪽에 들어오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생태계 안에 구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발전 그리고 물론 이제 소득 자체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건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굉장히 또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탄도 우리가 또 눈여겨보실 만한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파구 오금동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렇게 두 군데를 좀 짚어봤습니다. 송파구 오금동 같은 경우에는 3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최근에 지구 단위 계획이 좀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동탄은 삼성전자 그리고 ASML의 호재가 있는 만큼 이미 발전해 있는 신도시지만 앞으로 또 더 밝은 미래를 예견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에 참석해서 정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양정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자산 상황에 맞는 맞춤 투자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 일단은 기분 좋은 또 하루가 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갑자기 또 흥분했습니다, 제가. 자, 무료 세미나 진행하는데 좋은 얘기 제가 또 기분 좋으니까 상담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 것이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갈아타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고민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엄청 올라가 있는 시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초입 단계의 수준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자금 상황에 맞게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단순하게 재개발 투자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 투자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투자의 방법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조언을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목해 보셔야 될 조정된 저평가 지역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추천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투자의 방식들도 저희가 조언과 첨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일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딱 4분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4분에 드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 일단은 상담 예약을 하셔야 된다. 저희가 4분만 해드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비대면 상담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얼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양재역이에요. 그죠? 8번 출구 쪽 라인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면 세미나이고요. 문의 전화는 아래 나온 전화번호 02-6007-8336번으로 예약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친절히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늦기 전에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28.78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7.98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6억 원 선입니다. 네, 북쪽으로는 서대문구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강 생활권에서 이어지는 마포대로변으로 업무시설이 몰려 있는데요. 경의중앙선 지상부가 공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숲세권도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마포예요. 대흥동. 아현 뉴타운 놓치신 분들, 북아현 뉴타운 놓치신 분들,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그랑자이, 마포 프레스티지 등등 이런 거 놓치신 분들 굉장히 아쉬워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마포가 지금 현재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죠? 근데 마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이 상당히 좋아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여의도 라인들 있죠. 우측에 용산 있죠. 광화문 가깝죠. 뭐 여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좋아요. 그러니까 마포가 뜰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마포는 또 마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또 젊음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필두로 한 젊음의 도시이니까 굉장히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가 뭔 뜻이냐면 구매력, 특히나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분들이 가장 많이 쳐다보는 지역이 마포예요. 그래서 마포가 그만큼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뭐 강남도 갈 수 있죠. 용산도 갈 수 있긴 하겠지만 마포만 살아도 정말 충분히 좋을 만한 지역입니다. 물론 뭐 서울 뭐 어디 살든 좋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강변 라인들을 좋아하신다면 마포가 그만큼 좋다. 보시는 것처럼 마포에 이렇게 좋은 연트럴파크부터 해서 뭐 홍대거리, 그렇죠? 뭐 백화점, 뭐 멀티몰, 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뭐 각 대학교 라인들도 많이 있고요. 이대부터 해서, 그죠? 연대 등등등, 홍대도 있네요, 그죠? 이게 많아요. 2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철도 노선 자체가 일단은 몇 개 노선일까요? 보통 한 6개 노선 정도가 다니거든요. 이제 특히나 요즘에는 또 공항철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거. 왜요? 예전에는 뭐 그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갔지만 지금은 어때요? 공항철도 바로 타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공항철도 가까운 홍대 라인들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일단은 교통 좋고 주변에 인프라 좋고 살기 좋고 가격 조금 부담스럽지만 갈 수 있다면 좋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홍대와 충정로 쪽, 라연동 쪽 라인들 주변으로 이렇게 대응 5구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왜 합리적인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느냐. 염리 4구역과 5구역 라인들의 투자 금액이 거의 6억 원을 육박합니다. 지금 현재 5억 원 정도까지 좀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5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공덕은 뭐 말해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도화동 여기 뭐 6억대까지 나와요. 투자 금액 자체가. 신수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4억대 정도 이상으로 나오고 있죠. 상수는 일부 뭐 계획이 있었다가 지금 현재 뭐 반대파가 너무 많아서 좀 살짝 좀 뒤로 물려놨는데, 뭐 청파 라인들 뭐 여기 뭐 용산 라인들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5억 이상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3억 언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더라. 그죠? 뭐 지리적인 장점으로 보자면 여기 바로 앞에 한강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지금 현재 여기 마포 프레시자이에서 뭐 마포 자이, 더 센트리지 뭐 이런 데서부터 보시면 여기 라인들의 아파트에서 한강뷰가 보여요.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강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보시면 대형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공공재개발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과거에 묶여 있었다가 이번에 해제를 시켰거든요. 해제를 시킨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 요 라인이고요. 여기가 지금 염리 4구역이죠. 여기 아래가 이제 염리 5구역이 좀 있는데, 네, 바로 붙어 있는 라인은 인접 라인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현재 한 4억 8천에서 한 5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 개발행위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 대형 5구역은 과거에 묶여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해제가 됐다. 그럼 그러면은 뭐가 좋아요?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적기예요. 그 이유만 안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 뭐 왜 과거에 공공재개발로, 과거도 아니에요. 불과 뭐 1년도 안 됐습니다. 여기가 공공재개발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은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재개발이 해야만 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지역들, 과거 우리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달동네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지역들 지금 다 재개발됐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이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지역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과거에 대형 5구역 토지거래허가제가 3월 21일, 올해예요, 올해 21일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적기다. 적은 금액 가지고 마포의 요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천세대급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마포권의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가장 높은, 가장은 좀 아니고요.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적극적인 동의율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왜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하다가 내부의 그 조합원들이 공공재개발이라서 난 좀 그래서 이제 그걸 패스하고 해제를 하고 다시 진행하는 거다. 신속통합으로. 민간재개발이죠.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거. 마포는 재개발 대비했을 때 투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공실 걱정 없는, 임대 걱정 없는 투자처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학교 많고 주변에 수요층 자체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아시면 또 이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주택수 미포함 조건을 갖추고 있는 투자 지역이면서 투자 물건들이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내가 제일 중요한 게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투룸 기준이에요. 6억 원이에요. 자, 6억 원 이하까지는 면적이 만족하고 가격이 만족하면 주택수에 미포함이죠. 그래서 6억 원까지이고 되고요. 면적 자체는 60제곱 미만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세를 활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3억에서 3억 천 정도, 지금 이제 앞으로 7월 달 이후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의 감정 형태들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같거나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낮아지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게 된다면 실투자 금액은 2억 9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대형 5구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마포구 대용동 다세대 주택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령기 자녀 두신 분들은 이 지역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좀 학군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이 대흥동이 최근 들어서 대치동이나 목동에 있던 학원가가 많이 옮겨오면서 이 대흥역 주변으로 학원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명문 학군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게 되는 곳이고요. 또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에도 2호선, 6호선도 물론 이용이 가능하지만 또 가까운 거리에 무려 쿼드러플 역세권이죠. 공덕역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뭐 광화문이나 여의도 그리고 용산의 업무직으로도 이동이 빠르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1호선 구로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7.6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약 25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500만 원 선입니다. 자, 구로역에는 역세권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죠. GTX와 신안산선이라는 교통 호재를 품고 있고요. 또 구로 차량기지 이전 개발 소식도 기대감을 품게 하는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구로, 여기 집중해 보셔야 돼요. 자, 구로구가
네, 영등포구에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인접해 있는 동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구로구가 굉장히 또 커요. 근데 이 신도림 딱 인접해 있는 곳 있죠. 여기 지역의 구로동을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여기 한번 와보시면 이게 임장 활동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냥 이 지역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를 한번 와보시라고. 와보셔야만 제가 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구로 못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임장 활동을 안 해서는 절대 몸소 체득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임장 활동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라도. 자, 구로 같은 경우에는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무한적으로 많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로 역죽 주변으로는 이렇게 노후지가 많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구로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번 어플을 통해서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든 노후도를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은 이 지역 정말 어마무시하게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땅도 좋아요. 중공업지가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런 중공업 지역들이 있는 지역들이 과거의 중공업 지역이었는데 앞으로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개발이 지금 무궁무진하게 되고 있는 곳들, 땅값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대체적으로 성수동 아니겠습니까? 아유, 성수동 한강변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재 가치가 높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땅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영등포는 뭐 안 그렇습니까? 영등포도 마찬가지고요. 구로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철도부지 이전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후지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 손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손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서도 어떤 지역들이 가장 랜드마크가 될 것인가 라고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 바로 이 구로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후지, 예상지 1구역과 2구역 요 라인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주변에 백화점 라인들도 가까이 있고 정말 생활 편의시설들이 가까이 다 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로동 자체가 서부 간선도로와 GTX 비누선이 신도림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까워요. 신도림에서 구로역까지. 이거 걸어서 1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제가 직접 걸어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그럼 이제 현재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로역은 1호선이 있고 신도림에 이제 2호선 탈 수 있고 GTX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면 트리플 역세권 지역을 변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서부 간선도로들도 있지만 뭐 아래쪽으로 쥐벨리, 여의도 가깝고 영등포 가깝고 지하철역 6정거장만 가면 용산에 다다르기 때문에 지하철 6정거장이에요, 그죠? 따지고 보면은 제가 정말 말이 좀 헛나온 수준인데 마포보다도 가까운 수준의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6정거장이면 한 12분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깝습니다. 구로가. 그래서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구로동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위에서 한번 찍어봤는데 다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연립, 다가구 많이 있고요. 이렇게 면적이 넓은데 토지 등 소유자가 4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이 이렇게나 넓은데 얼마나 진행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50%만 채우면 일단적으로 진행이 그리고 물론 뭐 최종적으로는 70%가 넘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입안 절차와 진행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여기는 이미 어느 정도의 구성 자체가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역세권 1구역 한번 보세요. 다 빨개요. 그죠? 다 빨개입니다. 이게 지금 빨갛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노후도가 20년 이상, 30년 이상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 여기 보세요. 20년, 30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역세권 재개발이나 또는 신속통합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역세권 재개발로 지금 현재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면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낮춰질 수가 있다. 비례율이 상당히 높다.
자, 승강장으로부터 노후도가 충족하고요. 승강장으로부터 300m 이내, 350m 이내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 50%가 넘었고요. 20년에서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 35.3%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30년 이상 1년 또는 한 달 지날 때마다 여기 비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20년에서 그러니까 26년, 7년, 8년, 9년, 30년 이런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율 자체는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이반 절차가 충분히 가능하다. 1, 2년 사이에 건령이 30년 넘는 비율 자체가 5% 이상이라고 하는 거고 현재 50% 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정 임박 단계에 이반 절차를 좀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해 왔던 구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 진행이 된다면 2,500세대 이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머드급 호재가 될 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될 수가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410명 정도, 비례율이 17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비례율 나오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서울에 웬만한 재개발 지역들은요 110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그러니까 지역은 넓은데 토지 등 소유주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넘어가는 수익 자체가 높다. 노후도 보시는 것처럼 자 노후도가 74.1%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만한 지역이 있어요? 별로 없죠. 자 정비 추진 자체가 이제 그 지역민들의 주민설명회가 1차가 아니라 이제 총 3차에 다다를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노후도 82% 정도 가량의 비례율 198%. 이거는 뭐냐면 1구역과 2구역을 다 포함했을 때 얘기이고요. 3차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한참 진행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4년도 착공 올해 착공한다라고 하는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30년도 완공 목표인 GTX 노선 자체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신도림에 도달한다. 그럼 바로 신도림 옆에 있는 동네가 구로구 안에서도 구로역 바로 앞이니까 참고하시고 구로 역세권 재개발 신속통합계획 임박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업무지구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죠. 다 가까워요. 좋습니다.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고요.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가치 장기적으로 내재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 이런 지역 그냥 허투루 지나가시면 안 돼요. 투자 금액이 획기적으로 적으니까. 이걸 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왜 10년까지 가져가실지 또는 아파트가 될 때까지 물론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비례율을 생각하시고 임박 단계인 그 지금 현재 절차 단계가 굉장히 거의 임박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게 기다리고 수익적인 부분들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억 500만 원의 투룸이고요. 전세를 활용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2억 4천에서 2억 6,500 정도 사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 금액 같은 거 1억 6,500에서 적게는 한 1억 4,500 정도 들어가는 구로동 되겠습니다. 자, 구로구 구로동에 대해서 뭐 과거에 좀 노후된 동네가 아니냐라는 인식도 있지만요. 당장 가까운 신도림역만 가도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많이 변모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로역 주변에 정말 청량리역이나 성수동처럼 이 스카이라인이 바뀌는 그런 변화들이 기대가 되니까요.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7호선 남성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29.91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9,900만 원 선입니다. 자, 사당동도 구로동 못지않게 노후 주택들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요. 앞으로 많은 개발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만나보시죠. 사당동은 일단은 좋은 것이 뭐예요? 여기 강남, 특히 서초구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 인접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한결 수월해진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이 지금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 지정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작구도 강남의 인근에 붙어 있는 지역이면서 상당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 가깝고요. 여의도 가깝고요. 자, 남성 역세권 주변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남성역 주변으로 지금 현재
여기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는 지역이었는데 일몰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재 일몰제가 진행이 돼서 앞으로 뒤에 있는 2종 땅과 3종 땅이 같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동의서만 진구하면은 동의서만 충분히 갖춰지게 된다면 그 지자체에 입안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계획을.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예, 규모가 약 대략적으로 한 1,100세대 정도 가량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남성역에서 이수역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를 추천드리고요. 동작구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강남이 가까우니까. 근데 동작구가 이렇게 굉장히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택 노후화는 물론이고요. 빈집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라인이고 주차 대수가 동네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네,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차들은 많아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곳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대수가 너무 현저하게 좀 부족한 그런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굉장히 또 협소한 그런 가로들이 지금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가로.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도로 라인들의 폭이 상당히 좁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뭐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들도 상당히 폭도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의 요소가 조금 있다. 다소 다분하다. 예, 차들이 이렇게 빼곡히 거주자 이제 우선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다 보면은 차 사이사이에 이제 뭐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예,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일수록 최대한 빨리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예, 경사로 구간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네, 위험스럽기도 하고요. 일단은 차량과 그러니까 도로와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 이런 것들이 좀 단차가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침수 일대에 이제 좀 일대 침수가 진행이 되어 있었던 곳들도 있습니다. 뭐 이게 물론 한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굉장히 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잠겨 있었던 그런 침수된 지역들도 곳곳에 좀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들인데 뭐 여기가 침수된 지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튼 동작구 이 사당동 일대가 이렇게 침수가 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돼야지 어떻게 개발이 안 됩니까? 개발이 돼야죠. 그죠?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역 주변은 장기 시프트, 전세 역세권 시프트 라인들이 구성이 되는데 요거를 해제를 하고 예,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뒤에 있는 2종 땅과 같이 합필해서 총 1,100세대 정도 가량의 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는 임대가 정말 좋습니다. 방 3칸인데도 불구하고 3억대 중반이기 때문에 새 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임대가 노후는 족족 나가기도 하고요. 새 집이 없는 동네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활성화 지역으로서 충분히 네, 가능하고요. 노후도 진행력, 사업성, 안정성 다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이 방 3칸 금액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까운데 1분? 좀 한 2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걸어서 가보면 한 2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3룸인데 4억 9,9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면적과 가격을 만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올해 준공이 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내셔도 좋고요. 안 내셔도 된다. 전세를 활용한다면 3억 6천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략 1억 3,900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동작구 사당동 되겠습니다. 네, 동작구 사당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는데요. 교통은 이미 너무나 좋고요. 또 부동산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호재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성역 인근으로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이수역 인근에는 상권 개발이 추진 중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시죠.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27제곱미터에서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5억 원 선입니다. 자,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이외에도 2호선 교대역과 서초역까지 포함하면 트리플 역세권을 누려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서초동 좋습니다. 이 지역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자, 제가 강남구 라인에서는 일원동이 지금 현재 모아타운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크게 불거지고 있고, 자, 강남구 안에서는 사실 뭐 일원동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모아타운 지역들이 사실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남구, 이 강남 3구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년 이상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많거든요. 30년 이상 된 것들도 많이 있고요. 1997년도에 생성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건축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여기는 2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모아타운으로만 재건축을 해도 충분히 수익성을 거둘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거를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강남구 일원동을 제외하면 서초동이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의 인근에 개발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실 거고요. 누구보다. 자, 그리고 남부터미널역 쪽 라인으로는 주변에 이제 교대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3호선 라인을 좀 타고 넘어가 보면은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 라인들이 있죠. 여기는 뭐 말이 뭐 하겠습니까? 지하철 노선들이 너무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우측 편에 양재역을 가서 보시면 신분당선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GTX 신호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교통을 이용하기가 정말 천의 요새 중에 하나입니다. 요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정말 이 임차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대규모의 산업벨트들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의 산업벨트를 가지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우측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의료관광, 벤처, R&D 등등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 뭐 그래서 강남 하는 거죠. 자, 제가 추천드리는 여기 서초동 라인들에서 보면은 서초 1동 쪽 라인들에서 보자면 서울 교대 라인들 있죠. 롯데 칠성 코오롱 부지의 개발, 네. 그리고 지능아파트 뭐 재건축, 강남역 상권 가깝고 학군 좋고 법조타운 가깝고요. 성모병원 가깝고요. 백화점도 가까운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서리풀공원에 위에 있는 정보사부지의 개발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도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과 AI 그리고 기타 데이터 센터 등등 들어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어두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4차 산업에 집중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난 것처럼 그만큼 이 지역 주변으로는 임차인들 수요가 너무나도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임차인들이 많으나 소득 자체가 낮다, 높다?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 자체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우리가 또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들과 그리고 규모,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면서 인프라도 상당히 좋은 곳이다. 자, 남부터미널역 주변으로 보시면 반경 350m에 있는 곳들 중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대부분 다 30년 이상 된 것들이고 살짝 핑크 도는 게 한 20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끼고 있는 이런 지역들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색, 파란색이나 뭐 하늘색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역세권 반경 350m에 들어가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플랜을 봤을 때 또는 20년 이상 건축물들이 충분히 50% 이상 되기 때문에 모아타운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개발들도 많아요. 코오롱 부지, 롯데 칠성 부지 다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단절되었던 강남구와 서초구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 뭐가 생기냐? 뭐가 생길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숲세권 그리고 편의시설,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만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지상부의 차는 지하로 내려가면서 더욱더 원활해진다. 미래 가치가 상당히 증가할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서초동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 풍부하고요. 직주 근접성 좋습니다. 임대 수요가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 안성맞춤이고 개발 호재가 정말 다양합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 가능한 또는 교통 호재가 많은 곳이니까 참고하시고 방 3칸 5억 원이고요. 현재 4억 원의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1억 정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서초동 되겠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